그 전에 바로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라인을 하나 그릴 건데 폴리라인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제가 길이를 한번 재볼 건데 요 길이가 15,423이라고 합니다. 요 녀석을 제가 디바이드를 하는데 길이를, 그러니까 간격을 3000이라고 한다 그러면 3000마다 이렇게 포인트가 찍히다가 마지막에 이거 조금 짜투리가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도 정확히 3000의 배수가 아니고서는 디바이드 랭스를 3000으로 했을 때 시작에서부터 가서 뿅뿅뿅 가서 마지막에 조금 짜투리가 남게 되어 있어요. 게다가 꺾이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합산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이어지면서 포인트가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 유리 프레임에 기준선을 갖다가 나눈 다음에 여기서부터 수직선, 위 Z방향으로 올라가는 수직선들로 유리 프레임을 표현할 거기 때문에 이 끝에와 끝에 부분에도 다 포인트가 찍혀야 됩니다. 만약에 이 커브를 갖다가 3000 간격으로 포인트를 등분하고 싶다 그러면 디바이드 요 녀석을 3000이라고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개 숫자를 파악한 다음에 다시 디바이드를 하는데 이번에는 개수 기준으로 5개 이렇게 해서 3000에 가깝게 등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그래스퍼로 만들면은 굉장히 편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단 들어올 때는 set 그리고 나갈 때는 bake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 커브들을 그래스퍼로 갖고 오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 커브를 갖고 올 거니까 set 멀티플 커브로 이 녀석들을 갖고 오고요. 세팅이 잘 되었고요. 이거를 나눌 건데 커브를 나눌 때는 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디바이드 커브랑 디바이드 랭스입니다. 이 녀석이 디바이드 커브, 그리고 이 녀석이 디바이드 랭스. 둘 다 C에는 커브가 들어갑니다. 커브를 개수로 등분하는 것, 그리고 커브를 길이로 등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커브를 3000만큼 길이로 등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그겁니다. 끝부분에 조금 남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폴리라인일 경우에 여기 이어져서 계산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는 포인트가 찍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일단 커브를 익스플로드로 터뜨립니다. 그래서 각각을 세그먼트로 만든 다음에 3000이라고 나누면은 일단 처음과 끝에 꺾이는 부분에 포인트가 찍히기는 합니다. 다만 조그만 세그먼트가 남는 거는 아직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파라미터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청진기를 갖다 댈 건데 심장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청진기를 갖다 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라미터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파람뷰어라는 거를 갖다 댑니다. 파라미터 뷰어라는 뜻이고요. 파람뷰어에 P에다가 요를 갖다 대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파람뷰어라는 거는 여기에 어떤 데이터가 정확히 무엇이 있다라고 알려준다기보다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를 보여주는 컴포넌트입니다. 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익스플로드에서 나온 세그먼트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뿌리가 0이고요 연산을 통해서 세 갈래로 나뉘었기 때문에 0 0 0 세미콜론은 제가 안 쓸게요. 0001 02라는 나뭇가지에 여기 아이템이 4개, 여기는 2개, 여기는 1개. 뭡니까? 세그먼트들이죠. 일단 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 둘, 세 개로 뻗었다가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는데,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0, 1, 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뭇가지가 0이 하나, 둘, 셋, 넷, 넷. 두 번째 거는 하나, 2개, 세 번째 거는 1개. 열매들이 나뭇가지가 되어가지고 각각의 가지에 7개, 여기 11개, 여기 5개, 9개. 그 두 번째 나뭇가지일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세 번째는 1개만 있네요. 세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부분을 본 거고요. 이 상태에서는 이 부분을 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연산을 하면 할수록 브랜치들이 분기가 돼서 나중에 얘네들이 나뭇가지가 돼서 또 여기 열매가 맺힐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다시 한번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얘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가 각각 요겁니다. 그래서 얘는 세그먼트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가 000 001, 002, 003입니다. 다음에 이거는 010, 011, 얘는 020. 이거 이제 주소값이고요. 그 안에 아이템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포인트 좌표들이 각각 7개, 11개, 5개, 9개, 5개, 4개, 6개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디바이드 커브가 개수로 분할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분할 개수를 각각의 요 커브들이 요걸로 분할해야겠다라는 개수를 입력해서 분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된 커브들을 리스트 랭스라고 하는데 아이템 개수를 숫자로 출력해주는 컴포넌트입니다. 패널로 확인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7, 7, 11, 5, 9, 5, 4, 6 이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요거를 개수로 넣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넣었습니다. 잠시만요.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커브를 터뜨려서 디바이드 랭스로 3000 길이만큼 찍고 그 포인트 개수를 디바이드 커브 하면 될 줄 알았으나 지금 보시면 뭔가 엉망으로 꼬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바이드 커브의 입장에서 들어오는 C에는 이걸 보니까 3개의 나뭇가지에 열매가 4개, 2개, 1개가 달려있어요. 얘를 보니까 나뭇가지가 7개고 각각의 숫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를 세 번째를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가지치기 하게 되면은 얘가 없어지면 뭡니까? 얘가 이렇게 쓱 없어지면은 이게 똑같은 주소가 되면서 한 가족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똑같은 주소니까 또 여기 한 가족이 될 거고, 똑같은 주소니까 얘는 나홀로 한 가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0, 0에 n이 4, 0, 1에 n이 2, 0, 2에 n이 1인 상태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바로 이게 Shift Pass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Shift Pass로 요거랑 패스를 동일하게 맞춰준다면 데이터 매칭이 1대1로 될 겁니다. Shift 패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데 보세요. 결과물이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졌죠. 얘 입장에서 왼손에는 N, 오른손에는 C가 있는데 둘 다 같은 형태의 같은 사이즈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1대1로 데이터 매칭이 되면서 깔끔하게 연산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 매칭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만 알려드리고 나중에 그래스호퍼 고급 과정을 할 때 다시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컴포넌트들 컨트롤 Q 눌러서 미리 보기가 꺼지니까 현재 화면에는 디바이드 커브된 포인트들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유리 만들 때 사용했었던 커브 그룹이 있을 겁니다. 여기 와이어프레임으로 보시면 딱 잡았습니다. 여기 있는 커브 그룹들을 미리 선택을 해 놓고 그래스호퍼의 커브를 우클릭해서 Set Multiple 커브를 누르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포인트들이 쭉 나오게 되겠죠. 지금 포인트 추출까지는 한 건데 위쪽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떤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특정 방향으로 특정 길이만큼의 선을 그릴 때 라인 XDL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방향은 Z방향으로, 그리고 길이는 아까 유리 높이가 370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3700이라는 숫자를 L에다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이것도 미리 보기 끄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과 같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 값 조절하시면은 정확히 이 값만큼 등분된 건 아니겠지만 최대한 그거에 맞춰서 등분된 아름다운 커브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3000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완성되었으면요, 얘를 우클릭해서 베이크 하면은 라이노 개체로 바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베이크한 이후에는 직후에 바로 셀 라스트로 잡아서 그룹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스호퍼를 이용해서 커브를 특정 간격만큼 최대한 등분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만들고 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이렇게 짤 것이 아니라 이 만든 알고리즘을 계속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나중에 그래스호퍼 파일을 저장해 놨다가 필요하실 때마다 꺼내서 세팅만 하시고 마지막에 베이크 하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라이노 모델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우선은 여기 마무리할 때 요 슬래브를 기준으로 위쪽에 위치한 것들, 뭐 여기 튀어나온 것들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언그룹하고 그룹을 왔다 갔다 사용을 할 건데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리난간 선택하시고 언그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클릭으로 맨 위에 것만 선택 해제하고 다시 그룹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개씩 한 개씩 그룹에서 풀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언그룹하고 컨트롤 클릭으로 그룹하고 삭제. 이 난간 커브는 삭제해도 될 것 같고, 이 유리 같은 경우도 언그룹을 먼저 하고 컨트롤 클릭으로 선택 해제한 다음 다시 바로 그룹. 그러면 위에 것만 삭제할 수가 있겠죠. 같은 방법으로 위에 것도 하는데 이건 너무 커브가 많다 보니까 자, 프론트 뷰에서 할게요. 프론트 뷰에서 언그룹 하고 위쪽 선택 해제하고 그룹. 얘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유지하면서 삭제하는 방법이었고요. 이제 요 슬래브 기준으로 요 기둥 그리고 요 인테리어 삭제하는 게 과제인데, 이때는 제가 불리언 디퍼런스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 슬래브 아랫선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박스를 크게 만든 다음에 이 박스를 기준으로 기둥들과
여기 인테리어 월을 차집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리언 디퍼런스 BD를 사용할 거고요. 인테리어 월과 기둥 그룹 선택 엔터, 그 다음에 위쪽에 만든 커다란 박스 엔터 하시면, 이게 지금 파이프가 끝에가 뚫려 있어가지고 폴리 서피스로 인치가 안 되나 본데, 파이프를 먼저 캡 명령으로 파이프 끝막음을 한 다음에 다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리언 디퍼런스, 인테리어 월과 기둥 선택 엔터, 박스 엔터 하면 깔끔하게 잘린 박스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녹색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코어인데, 코어를 하나 복사해 와서 적절한 위치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테리어 월과 충돌하지 않는지 여부는 탑뷰에서 보면서 작업하시면 편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난간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파이프 명령을 썼단 말이죠. 근데 사실 라이노에서는 커브 파이핑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방금 그래스허퍼로 만든 유리의 수직선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시고 속성 탭에 보시면 두 번째 커브 파이핑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얘를 커브 파이핑 클릭하시고 ON을 하신 다음에 레디우스를 30, 세그먼트 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부드럽지만은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20 정도로 하겠습니다. 커브 파이핑을 하면은 렌더를 찍었을 때 이렇게 파이프처럼 모델링이 되는데, 이거는 커브에다가 재질을 넣으면은 그 재질이 여기 파이프에 그대로 먹게 됩니다. 재질 넣고 하는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